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36490입니다. 처음에 이 주식이 눈에 좀 띄었을 때는 그냥 SK 관련 주식이라서 SK 테마로 뜨는 줄 알았습니다. SK 바이오팜 신규 상장 이슈로 SK 관련주가 모조리 주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얘도 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SK 머티리얼즈를 너무 얕잡아 보는 관점이더군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좀 보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 5,100억대에서 2019년 7,700억대로 증가했는데요. 매출의 증가세만 보자면 2018년에 30% 정도 증가했고 2017년에는 그보다는 작지만 10% 이상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성장 중이고 당기순이익도 성장 중입니다. 모든 숫자가 좋아 보이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2020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혹은 전구체, 그 외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산업가스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SK에는 SK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화학,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차이점도 다음에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여하튼 SK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단업가스, 그리고 전구체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이 중에서 산업가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질소나 아르곤, 산소, CO2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산소 용접기 이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특수가스와 전구체 부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좀 찾아왔습니다. 특히 특수가스에서 NF3 그리고 WF6 이 문자와 숫자를 기억하고 보도록 하죠. SK 머티리얼즈에 관한 기사 중 하나인데요. NF3는 삼불화 질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불화 질소는 반도체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막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삼불화 질소는 반도체 제작에 있어 필수 과정 중 하나인 화학 기상 증착 공정 후 챔버 내 잔류물을 제거하는 청소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마치 삼불화 질소가 반도체 제작에만 쓰여지는 것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삼불화 질소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LCD 패널 이런 것들에도 사용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첨단 제품에서 주요 부품의 제작 공정에서 필수적인 물질이 바로 삼불화 질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세계 1위로 과점을 하고 있다는 물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WF6인데요. 이것은 육불화 텅스텐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역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것인데요. 친절하게 SK 머티리얼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반도체를 좀 더 세밀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로 생각됩니다. 다만 육불화 텅스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실제 용도에 대한 언급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8년에 실제 사고가 나서 많이 뉴스화되었던 내용인데요. SK 머티리얼즈의 육불화 텅스텐 사고, 진짜 원인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 육불화 텅스텐은 반도체용 특수가스로서 물과 접촉하면 불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산은 사람이 마시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무색무취인데다가 기체이다 보니 누출되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은 실제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기도 해야겠지만 투자자로서도 이 같은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해야 단타든 장타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우리말 표현이고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 프리커서, 그러니까 프리가 앞에 앞전자를 써서 전을 표현하는 것 같고 커서가 구체가 돼서 전구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중 방막을 증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전문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SK의 또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전문가의 표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집을 짓는 것과 비교를 할 때 프리커서는 그 쌓아 올리는 재료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각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매출을 좀 보도록 하죠. 세부 매출을 보게 되면 각 부문이 모두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수가스는 2017년 4,200억 정도의 수준에서 2019년 5,100억으로 성장했고요. 산업가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2억 수준에서 2019년 160억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구체 부문 역시 성장했는데요. 2017년 15억 수준에서 2019년 1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770억 정도니까 특수가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성장세로 보자면 전구체 부문과 산업가스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구체 부문의 경우에는 2년 만에 6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으니까 굉장한 수준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업이익도 제가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전체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가량 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산업가스 부문의 영업이익률과 전구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산업가스 부분은 30%가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인데 전구체 부문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까지만 숫자를 보더라도 외형도 성장하고 있고 내실도 탄탄한 아주 좋은 숫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 사업의 내용이 좋아서 좀 더 살펴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영상이 30분도 넘어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숫자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출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면 2018년에는 무려 30% 성장했었고 2019년 작년에는 10%를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의 증가폭은 이에 비해 더 작았습니다. 2018년 대비 매출 원가 8%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2018년 대비 2019년 18% 성장한 3,051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판관비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내용을 보면 경영적 사항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사항인 급여나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이 모두 조금씩 늘었고요. 이를 보자면 매출 원가는 관리가 좀 잘 된 편이지만 판관비는 관리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2,15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도 숫자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잡이익, 잡손실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숫자를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 상승한 1,43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한번 보게 되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든 부분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동자산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재고자산 부분이고요. 비유동자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형자산인데 이 같은 것은 기존 사업 영역의 확장도 있겠지만 2019년에 있었던 합병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9년의 기사인데요. 최근에 M&A로 한유케미칼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유케미칼이 어떤 회사냐? 한유케미칼은 반도체용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교한 공정에 쓰이는 반도체용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곳은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기업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알짜인지 아닌지는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가 알 수 있겠지만 재무적인 관점은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유케미칼의 부채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 17.6%였습니다. 게다가 자산이 전체 224억 원이었는데 총 차입금이 20억 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운영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알짜로 운영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SK머티리얼즈의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좀 확인해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200%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다행히도 2018년보다 줄어든 숫자이긴 했지만 2017년보다는 증가하기도 했고 언제까지 부채를 통해서 사세 확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채 비율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좀 더 최근 보고서인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분기의 매출 역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1,840억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20년 1분기에는 2,123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증가세보다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증가세가 더 높았습니다. 매출은 15% 정도 늘어났는데 매출 원가는 22%,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29% 늘었습니다. 매출 원가야 갖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늘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판관비는 왜 이렇게까지 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연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영 활동의 계정 외에는 특별하게 늘어난 계정이 없어서 더욱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 같은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 531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분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금융수익입니다. 금융수익을 영업외 활동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서 분기순이익은 작년 동기에 대비 늘어난 수준으로 376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매출과 함께 궁금한 것은 바로 부문별 매출이죠. 2019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요. 모든 부문의 매출은 일단 늘었습니다. 특수가스 부문도 1212억에서 1361억으로 늘었고 산업가스 부문도 395억에서 443억으로 전구체 부문도 235억 수준에서 320억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분기에도 다른 부문보다 전구체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다른 부분이 약 10% 내외로 상승했다고 한다면 전구체 부문은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산업가스 부분만 영업이익이 좋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의 호황이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금지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산업용 가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적어도 최초에는 우려되었죠. 하지만 SK머티리얼즈가 이 기사의 기준 4월 달의 기사인데요. 다음 달인 5월 달에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의 기사에서 양산을 시작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미 지난해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영주 공장에 15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해서 국산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보자면 애국 주식으로 가끔 모나미가 언급되고 모나미 주식이 뜨곤 하는데 이제는 SK머티리얼즈도 애국 주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SK머티리얼즈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3개년 숫자에서 대부분 성장하고 있고 알짜 사업도 안정적으로 인수합병이나 제품 개발을 통해서 진입하고 있으며 게다가 SK는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관계사도 함께 있다 보니 엄청난 글로벌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SK에서 SK머티리얼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우려스러운 점을 꼽자면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과 매출의 증가와 이익의 증가가 연동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의문, 이 같은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완벽한데요. 수급도 완벽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사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양봉으로 한번 오른 다음에 꾸준하게 보합세 수준으로 가다가 다시 양봉으로 오르고 이 같은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단타가 못 따라붙게 오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거래량이 엄청 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상태죠.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내일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제 오늘의 수급과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주가로 봤을 때는 내일이나 당장의 단기적인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호가창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특정 이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겠다는 듯이 주가가 살짝 떨어지면 그 위에 매도 물량을 쌓아두고 떨어지면 또 그 위에 매도 물량을 쌓아두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봉 기준으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10% 상승한 이후에 꾸준하게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시초가 자체가 높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보다 낮아지더라도 6%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주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타로 보려면 오늘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붙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4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긴 하지만 분봉으로 보게 되면 초반에 이미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붙는다고 가정한다면 내일 장 초반에 시초가가 높여서 시작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진입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내일 시초가와 거래량을 보고 단기적 관점의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주식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머티리얼즈의 제품에서 재무 상태와 손익, 그리고 이슈와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발견한 듯한데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